like you got lucky overnight. Jackpot when I got the invite. Let me wrap my arms around you, cause I can't go home without you. And my heart just vibe with you, babe. Wanna go sky high with you, babe. Gotta bring you close to tell you that you're my lucky strike. And I got to tell you, if you didn't know, then I got to tell you that you're my lucky strike. And I got to tell you, if you didn't know, then I got to tell you that you're my lucky strike. Cooler than cold, I'm all in. So load up the dice, so heavy. 안녕하세요, 소토원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음성군에 살고 있는 아이오닉 차주고요. 나이는 29살, 직장인 권순호라고 합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옵션은 컴포트2 그리고 컨비니언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초이스 옵션 3개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일 낮은 등급이고 프리온 롱레인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뭐 다 넣고 싶었는데 이게 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가장 쓸 수 있는 옵션 그런 것만 해가지고 이 차량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 차량 타신 지 얼마나 됐나요? 작년 9월에 출고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한 4,6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km 정도 보면 되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전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여름에는 한 8kW 계기판상에 찍혀 있었어요. 8도 되고 이제 막 10일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겨울이 되니까 보통 한 이제 4에서 5 정도? 어이구, 네, 그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뚝 떨어졌네요. 네. 확실히 이 네.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는 겨울만 되면 쥐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네.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할 때 뭐 5,300만원 거점에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 음성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특히나 보조금을 많이 줘요. 서울 같은 데는 1,000만원 아래인데 여기서는 1,600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 1600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를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진 않았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1,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안 사면 나는 내 월급으로는 전기차랑은 인연이 없겠구나. 지금 사자 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죠. 실가격은 3,700에 구매를 하게 된 거고요. 거기서 원래는 이제 전에 타던 차까지 팔고 전액을 내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차라리 전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000만 원만 선납을 하고 남은 금액은 5년 할부로 해서 지금 월에 한 40에서 50 사이. 그럼 보험료 얼마 나오시나요? 제가 지금 이력이 없어서 100만 원 정도 낸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드셨구나, 네, 이거는. DB로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이나 현대차의 장점을 빼고서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800V 충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는 아이오닉과 그 아이오닉 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800V 시스템이 들어가고 나서 충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어느 정도로 빠른가요? 제가 여름에 충전을 했을 때 보통 50%가 남으면 충전을 하러 가는데 80%까지 딱 1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제 이 차의 문제가 아니라 충전기도 얼어있기 때문에 한 20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V2L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서우토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차가 겨울에 손잡이가 얼어요. 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닫히지가 않아요. 손잡이가 안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서 왜 안 닫히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게 V2L을 연결해서 헤어드라이기로 녹였어요. 사무실 앞에서 이제 막 녹이고 있으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20V를 꼽을 수 있다. 220V를 꽂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서우토바님 다른 아이오닉5 리뷰하셨던 거에서 봤었는데 이 센터 콘솔 움직이는 걸 그분은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던 걸 기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쓰거든요. 이거를 당겨 놓으면은 양손으로 운전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가방을 들고 왔을 때 얘를 뒤로 밀어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놓거나 하거든요. 그런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차만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이 차는 제가 이제 후륜으로 출고를 해서 앞에 트렁크가 커요. 제가 세차 동호회도 하고 있는데 세차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저 앞에다 놓으니까 그게 되게 나쁘지 않았다.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차 바구니 딱 2개 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엄청 광활하진 않지만 적당한 짐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사륜이었으면은 이제 그만큼 안 들어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피트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자친구가 저기 경남에 살고 있어서 장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중간에 이 피트를 들려요. 딱 꽂아놓고서 커피 하나 사러 갔다 와야겠다, 딱 커피 사오면 가면 돼요. 엄청 빨라요. 주유하는 속도보다는 당연히 느리겠지만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보면 되죠. 차주님은 그러면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점들 이런 거를 잘 못 느끼신 거네. 가장 못 느꼈던 거는 아이오닉 카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뒤가 안 보인다. 근데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제 차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 올 때도 잘 보였어요. 뒤에 와이퍼가 없어서 네.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차주님은 전혀 못 느끼겠다.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사바사라서 진짜 네. 사바사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제가 사실은 오토바이가 옛날에 엄청 취미였어요. 그 오토바이를 탈 때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그 RPM이잖아. 그런 거 되게 감성이 있었는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또 어떤 감성이 생겼냐면은 스포츠 모드로 밟으면은 차량 뒤쪽에 모터 감속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주펌이 윙 하고 올라가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아마 밟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들려요. 들리시죠? 저게 뭔가 또 다른 감성이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사운드가 아니고 정말 모터 소리니까 저는 저 소리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작은 소리이긴 한데 이 소리가 굉장히 이쁘긴 하네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잘 나가긴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아이오닉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요즘 차들의 단점인 것 같아요. 핸드폰 거치대를 거치할 곳이 없어요. 제 여자친구도 이게 뭐가 필요하냐, 운전할 때 핸드폰 그냥 여기 밑에 충전하는 데 있으니까 여기 놓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네, 어디다 거치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송풍구도 막 디자인 때문에 작아져가지고 안 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짜증이 났었어요. 이 거치대는 뭔가요, 지금? 요거는 아이오닉을 타시는 분들끼리 만들어 놓은 톡방이 있어요. 그쪽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흡착식으로 밑에다가 흡착을 해 놓은 거예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근데 여기 붙이시면은 터치가 조금 걸리시겠어요. 저는 이제 항상 오토로만 써요. 왜냐면 현대 매뉴얼을 봤었는데 차량 매뉴얼 한번 읽어봤어요. 보통 안 읽잖아요. 현대 자동차에서 권장하는 게 22도에서 자동으로 해놓는 걸 권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오토로만 내놓고 다녀요. 이거는 깨알 꿀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제가 그 전에 타던 차가 BMW X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지턱을 좀 하드하게 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그 전에 타던 차가 SUV라서 이 차는 CUV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저만 느낀 단점인 것 같아요. 휠베이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폭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돼요. 일하면서 정말 풀로 했을 때는 운전을 좀 많이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도 운전을 못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아무리 봐도 차폭감을 모르겠어요. 넓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스바 같은 느낌. 차주님께서 다른 차량을 너무 오래 타고 계셔가지고 이게 오히려 감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 폭이 조금 감이 안 온다.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느끼신 아쉬움이고요. 또 아쉬운 거,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의 문제일 수도 있죠. 수리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차가 이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진 같은 계열은 사실은 뭐 사설 카센터를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간단한 것들이라면.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전압을 만지다 보니까 따로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제 이 차를 수리받으려면은 지정된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데, 저같이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가려면 또 이제 도시간 이동을 해야 돼요. 옆 동네 청주를 간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 대기가 있겠죠.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현대에서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인데, 이거는 좀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오토홀드를 누르면은 후진할 때 오토홀드 걸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멈췄다가 또 밟았다가 멈췄다가, 카페에서 되게 사람들이 뭐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주차할 때 좀 불편하긴 하죠. 끽끽 멈춰버리니까. 소소하게 오토홀드가 후진 기어 넣으면 조금 풀리면 어떨까? 현대 담당자님 좀 해주세요, 제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주위의 반응 어때요? 다 똑같긴 한데 뭐 시기상조다,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었고, 어떠냐, 주행거리가 어떠냐, 그 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추천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시기상조도 아니고 불편한 점 하나도 없다, 오히려 좋다. 근데 그러면은 시기상조다 하시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을까요? 많은 타시는 분들도 그러세요. 특히 집밥이 있으신 분들. 집밥이 없으면 시기상조도 맞다. 저는 집밥이 없어요. 집밥이 없고 항상 급속에서만 충전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모닝 같은 경우에 풀로 넣었을 때 주행거리가 500km 좀 나와요. 이 차도 이제 여름에는 500이 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타고 한 40% 됐을 때 다시 충전을 하러 급속으로 가서 한 10분 정도 유튜브 한 2편 보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전혀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성비라 그러죠. 연료비가 적다. 제가 볼 때 연료비보다 더 막강한 거는 엔진 오일을 안 들어간다는 거. 엔진 관련해서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라 생각해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있었나요? 모델 3죠. 테슬라가 그냥 막연히 갖고 싶었어요. 최첨단 전자기기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모델 3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탔던 BMW X1을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예요. 그걸 한번 사고가 났어요. 지금 서울토반이랑 가는 2도로인데 2도로에서 멧돼지 2마리를 쳐가지고 차가 다 박살이 났거든요. 아이고. 수리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왔고, 근데 뭐 일단은 수리를 했죠. 와, 어떻게 뭐 독일에서 부품이 온다면서 한 2주 가까이 뭐 3, 4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수리를 한다고 그동안 뭐 차도 못 타고 렌트비도 렌트비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MW에서 이제 불쌍했는지 K5 옛날 가스차 하나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타고 다니다가 다시 또 받았는데 한 번 사고 났으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차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부품 오는데 시간과 차가 없으니까 느꼈던 그런 불편함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점도 커요. 제가 아직 뭐 나이도 어린데 외제차를 타서 제가 유지도 못할 것 같고, 국산차 타는 게 여러모로 금액도 싸고 블루 핸즈도 많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제가 볼 땐 시기상조라 말씀하시는 거에도 이유가 있어요. 경찰분들이 충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동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사장님들도 그래요.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1분 1초가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기상조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처럼 그냥 직장인이다, 뭐 쉬는 날에 딱히 구애받는 거 없고, 뭐 차는 정말 이동수단에 출퇴근에, 그런 거면은 저는 이제 뭐 전기차를 사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서 혹시라도 집밥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급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죠. 보조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보셔서 이 차를 사실 때 만약에 시기상조라서 고민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는 사도 후회 안 하실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평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특히나 이제 관리할 게 없다. 정말 타이어만 갈면 된다.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 막 10원씩 깨주잖아요 저희.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차는 사지 말고 요 다음 차,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72kW인데 다음으로 나오는 거 2022년은 그거는 76kW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아, 용량이 느는구나. 네, 그걸 사시는 게 아무래도 나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 옵션은 원하는 대로. 사실 썬루프가 잡소리가 나서 안 넣은 거 아니고 넣고 싶어요.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못 넣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차차 나중에 차량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네. 바꿔가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서울토반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차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 말을 또 이렇게 대신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네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오토만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오토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